오늘의 코인, 오늘 금요일은요, 저희가 또 NFT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글로벌 NFT 이슈,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NFT 관련 법에 관한 또 이야기들도 한번 나눠볼 예정인데요. 우선 이광우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이슈들, 외신 뉴스들, 여러분들이 접해보기 힘든 그러한 뉴스들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아트 블루칩이 NFT의 2분기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대표님께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블록체인 데이터 업체 난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 난센 보고서에 따르면 6개의 NFT 지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NFT 500, 블루칩 10, 뭐 소셜 100, 게이밍 50, 아트 20, 메타버스 20 이런 블루칩 그러니까 이런 NFT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들을 봤을 때 NFT 500은 500개 즉 상위 500개를 가지고 사는 어떻게 보면 인덱스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년 대비 3월 달만 하더라도 약 50%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게임 NFT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한 59% 하락이죠. 그래서 NFT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루칩은 그래도 뭐 6월 달에는 전년 대비 17.9%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네, 그 NFT 500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블루칩이 이제 NFT 지표에서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블루칩이 정확히 또 어떤 NFT인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오픈시나 그런 쪽에 보시면 이제 네. 상위 네. 10위 안에 들어 있는 거를 좀 블루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BAYC나 크립토펑크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러면은 너무 상위 프로젝트에 몰리는 좀 그런 현상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저희가 NFT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중에 망하는 회사가 반드시 있게 네. 마련인데 그러면은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좀 중소업체, 좀 블루칩이 아닌 것들을 팔아서 예, 블루칩을 구매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좀 버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NFT 우리가 6개의 지수를 나타내는 NFT 500 지수에서 블루칩들은 상승을 했는데 다른 좀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해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상위 프로젝트에 좀 너무 시세가 몰리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우려의 좀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성과를 좀 냈는지 대표님에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미비츠라고 네. 그 NFT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크립토펑크 회사에서 네. 만들었었던 네. 거예요. 근데 그게 유가랩스에서 크립토펑크와 함께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 인수 이후에 미비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트블록에서 크로미 스퀴글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처럼 제너러티브 아트로 이제 만든 게 있는데 뭐 한때는 뭐 10위 밖으로 나와 있었었는데 이번에 10위 안으로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2개 프로젝트가 진출했기 때문에 반면에 2개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메타버스인 NFT 월드랑 그 월드 오브 위민 그 2가지 프로젝트는 그 탑 10에서 빠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 탑 10에 좀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런 지금 현재 상위에 있는 NFT 프로젝트들 전반적으로 어떤 트렌드라든지 추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추세와 트렌드들이 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대표님? 지금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 중에 저번에 뭐 얘기한 것처럼 좀 네.
관련된 것들이 한때 상위권을 차지했었는데 요즘은 그 전통적으로 좀 강한 것들이 그래도 상위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뭐 두드리라든지 BAYC라든지 뭐 크립토 펑크 그리고 뭐 MAYC 이런 것들 기존에 강세를 누리던 것들이 뭐 상위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좀 어려운 시장에서는 뭔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거에 사람들이 이제 돈을 투자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식으로 봐도 이제 채권에 투자를 많이 그렇죠. 하듯이 네. 이 NFT도 전통적인 이제 강세를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회사들이 예를 들면은 BAYC 같은 경우에는 지금 IP나 캐릭터 사업도 같이 하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만간 뭐 보어된 헝그리라고 그 BAYC 관련된 햄버거 집이 또 서울에 오픈을 오픈한다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 또 것처럼 캐릭터도 나오고 이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아트인모션이라는 네. 회사에서도 네. 뭐 BAYC 관련된 캐릭터 사업을 맞아요. 하겠다라고 네.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처럼 어떤 회사가 망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도 잘 넘기고 오히려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을 지닌 그런 NFT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이제 NFT 시장 자체가 축소된 상황에서 뭐 그 NFT의 가치를 두고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믿을 만한 또 프로젝트들에 투자를 하는 것들이 현재는 좀 상위 포지션에 위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들도 한번 들려주세요, 대표님.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네. 보면 이제 예술 NFT도 또 블루칩 못지않게 많이 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성수동에 네. 그 팝업 스토어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예. 네. 근데 자세히 가보시면 그런 가보셨어요? 쪽에서 네. 예, 엊그저께도 다녀왔습니다. 네. 예. 어떠셨어요? 그래서 네. 뭐 삼성이나 LG 그런 쪽에서도 기존에는 뭐 스포츠를 틀어준다든지 뭐 자연을 틀어주든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예술 작품, 특히나 NFT 예술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NFT 예술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메인스트림이 됐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NFT가 좀 와닿지 않으셨던 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FT가 좀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의 예술적인 부분들, 예술 문화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NFT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면 이게 무엇이 이제 무형의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NFT에 대해서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대표님 방문을 해보려고요.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방문해보세요. 드네요. 네. 그래서 저희 추가적으로 그럼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점들을 우리가 시사해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블루칩과 아트에 대해서 제가 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아트 같은 경우에 요즘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NFT 시장으로 좀 넘어오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지금 아트는 또 투자 상품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림이나 원화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뭐 NFT를 통해서 발행되는 그런 유니크한 아트 작품을 좀 소장해 보는 것이 뭐 장기적인 투자 관점 혹은 예술을 사랑하는 뭐 예술 어떻게 보면 지원자의 관점에서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표님 요즘에 그 미술 작품 투자가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미술 작품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요즘에 새로운 그런 작가님들 또 신의 작가님들 뜨는 작가님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NFT 시장에 또 진출을 하게 되고 NFT 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들도 만약에 그런 NFT 예술 작품을 투자할 수 있다면 정말 더 이 시장이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작가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작가님은 그 모래로 이렇게 샌드 아트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샌드 아트를 통해서 NFT를 만드시는데 그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본인이 BAYC 몇 번을 갖고 있는데 남편한테 선물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BAYC를 그 샌드 아트로 좀 만들어서 NFT로 발행해서 자기한테 판매를 해달라. 그래서 좀 만들어 줬다고 해요. 이것처럼 우리가 뭐 옷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NFT 작가들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이나 뭐 여러 가지 예술 작품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는 시대가 되면서 그런 작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층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좀 와이프한테 예, 뭔가 그런 네. 작품을 좀 선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생각이 해봤습니다. 들면은 아니 최근에 약간 여담일 수 있는데요, 대표님. 최근에 저도 미술 작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신예 작가님이 고객에게 또 요청을 받은 거예요. 뜨고 있는 작가님이었는데 근데 그 고객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의 작품에 비트코인 하나를 크게 그려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작품이 된 거죠. 그래서 또 네. 그 작품이 가격이 확 오르고 뭐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고객이 요청하는 예술 작품 만들어낸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또 NFT로 또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더 큰 의미가 있죠. 네. 예, 본인만의 자산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빠르게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국 법원이요. NFT를 통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 NFT를 통한 소송의 송달을 허용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일지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잉글랜드 웨일스 고등법원이 요 이탈리아 기반 갬블링 회사인데요. 마이크로 그레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설립자인 디알로이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자기네 지갑에다가 뭐 돈을 넣어라 이렇게 온라인 브로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의 지갑에는 뭐 210만 USDT, 하나의 지갑에는 뭐 23만 USDC를 넣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지갑은 익명성이 있잖아요. 이메일과 똑같이 개인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개인의 신원 정보와 연결이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면 이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영국 법원이 송장 이 법원의 그런 명령서를 NFT로 만들어서 그 지갑에다가 어머. 송부할 수 있도록 어머, 허가를 해줬어요. 어머. 그러면은 그 지갑 안에 그런 명령서가 들어 있으면 그 지갑에 있는 것들은 보호받는 거네요. 법적인 보호를. 그렇죠. 법적인 이제 오. 책임을 그 지갑 오. 주인한테 물게 되는 거죠. 오, 네. 너무 흥미로운데요. 이 NFT의 소송 송달을 이제 영국 법원이 NFT를 만들어서,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NFT 자체가 유일무이한 하나의 또 증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일무이한 딱 그러한 어떤 저작권이다라는 개념으로 딱 이해가 됐을 때 영국 법원에서 발행한 이 소송 송달 그런 부분들을 허용을 해서 이 지갑에 딱 매기는 거죠. 그럼 이 지갑에서 발생하는 안 좋은 또 사건들은 지갑 주인이 그대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효가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점들을 좀 시사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NFT를 가지고 투자 상품이냐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뭐 멤버십이냐 이런 쪽에만 생각을 하고 있지 이 NFT가 뭐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지를 그쵸, 잘 맞아요. 몰랐는데 네. 이번에는 그 가능성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 지갑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네. 앵커님의 네. 지갑에 어떤 NFT를 딱 해서 네. 법원 문서를 이렇게 네. 뭐 전달한다거나 네. 뭔가를 전달했을 때 그 지갑의 향후에 어떤 거래가 관련된 부분이 앵커님의 잘못이다, 책임이 있다, 이건 무효다. 어떤 명령서를 전달하면 네. 그 지갑과 어떤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NFT는 또 이제 투명성이 있잖아요. 네. 그 지갑을 보면 어떤 특수한 어떤 뭐 인증이 있다라고. 그렇죠. 문서를 보고서 상대방도 이제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익명성은 보장이 되지만 어떤 법적인 기관의 인정이라든지 어떤 흔적들이라든지 인증 같은 것들이 남는 거니까 이 지갑 자체에 관한 상대방과의 신뢰도도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갑과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경고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지갑을 갖고 있어도 그 계속해서 트레이스를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지갑에 돈이 가는지. 그래서 해당 지갑에서 거래됐던 내역을 계속 트레이싱을 하다 보면은 그 개인의 신원도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법원이 결국에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겠다라는 예,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참 이 NFT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뭐 블록체인 지갑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다면은 이 블록체인의 익명성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겠지만 NFT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NFT를 어디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는 공공기관까지도 NFT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시사점이 많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요. 빠르게 세 번째 이슈 바로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젯밤에 뭐 희귀한 크립토 펑크가 2,500이더에 이제 팔렸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260만 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 판매된 거는 전체 레어리티 중에 이제 32번째인데 그 31번째도 마찬가지로 2,500이더에 입찰이 됐는데 그 당사자는 현재 팔고 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것처럼 NFT 시장이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루칩들은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힘든 시장에서도 이 크립토 겨울에도 이 크립토 펑크에 260만 달러에 판매된 NFT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NFT 시장을 간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좀 배여장이어도 부각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 프로젝트들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크립토 펑크는 최초의 NFT라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들어가고 레어리티를 한번 쭉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0번대가 260만 달러라고 한다면 네. 그 상위는 얼마일까? 엄청나게 좀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NFT도 어떻게 보면 투자할 만하다. 예, 그런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네,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NFT 지수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눠봤고요. 그리고 영국 법원이 NFT를 활용하고 있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기사들까지도 저희가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NFT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또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